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61%, 그리고 코스닥은 0.27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수급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조 1천억 원 정도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. 우리 시각으로 내일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. 이 연설의 주제가 굉장히 시장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볼 만한 주제들이라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들이 큰 돈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외국인들이 큰 돈을 움직이는지, 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우리 지수를 통해서,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이 흐름을 보면,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난 7월 요때 중순부터 해서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동안에 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죠. 이걸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매수하는 동안은 좀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물량을 예전에 이렇게 보다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, 이 예전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매집의 기술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선물 옵션, 파생 상품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돈이 많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이렇게 사모으고 있고, 그간 사모은 금액을 보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지난 2달 전 한 4조, 그리고 이번 달에 한 3조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달에 매수한 것 중에서 오늘 하루에 1조 1천억 원이 넘는 큰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, 야, 저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수상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사고 있고요.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매수했는 거 보니까, 일단 업종 들여다볼 때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쪽으로 한 6천억 정도,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으로 1천억 정도, 그리고 기계 쪽으로 한 1,100억 정도,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골고루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럼 특정 업종에 어떤 특이한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, 이 말입니다. 그럼 저게 뭐냐면,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듣고서 저렇게 매수를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저렇게 산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, 이건 뭐 제가 보는 추정입니다.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등록제를 이제 폐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운영해 왔던 방식인데, 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이 신흥국보다는 이 선진국 지수 이쪽으로,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되는 돈도 더 많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일단 비중 측면에서도 선진국 쪽으로 우리가 더 좋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가 있고, 또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온갖 잡스러운 돈도 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변동성은 크겠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그 이전에 미리 선취매하는 이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. 좀 더 우리가 좀 나아가서 조금 음모론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면은,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우리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거를 갖다가 알고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물량을 모아 오지 않았겠느냐,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.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,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갑작스럽게 저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, 들어온 걸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미리 수급적으로 선취매하려는 물량이 들어와서 골고루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들 매수한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.
일단 우리 지수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함으로 인해서 2400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2400포인트 지수가 지지하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겠죠. 지지를 자꾸 이렇게 다져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2500포인트 요 위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지수는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. 오늘 수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급이 됩니다. 뭐 말이 나와서 삼성전자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난 한 9월 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만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인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 뭐 코스피 지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뭐 일단 등락의 흐름이 지수하고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변곡점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는 참 이게 변곡점 지표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지표입니다. 이 예전에 이 공포 지표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분할 매수죠. 또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있을 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 또 이럴 때 또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, 또 분할 매수, 분할 매도. 이 선이 꺼지면 끝. 이제 이때는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하다가요.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서 5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 숫자로 봐서는 삼성전자 아직도 좀 더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얼만큼 더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또 이 변곡점 지표를 봤을 때는 참 어울리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예전에 이 물량을 보세요. 엄청났었죠. 그런데 현재 지금 물량을 보십시오. 굉장히 적죠. 그러면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집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삼성전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 지수,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수한 종목, 또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까지 잠시 들어봤는데,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가, 여기에 달려가지고 있죠. 그 주목하는 그거는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12월 13일, 14일 이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, 그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인플레이션을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굉장히 다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12월 달에 기준금리는 뭐 정말로 0.75% 갈지 아니면 0.25% 갈지 아니면 0.5% 갈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향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정말로 5%에서 7%까지 올려갈 것인지 또 어느 수준까지 올려갈 것인지 또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요걸 갖다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왔습니다. 일단 요 투자자들은 요걸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또 중국 봉쇄 관련해서 또 오늘 시장이 좀 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봉쇄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국이 참 쉽사리 저걸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좀 저렇게 사람들이 자꾸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민심을 갖다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은 뭐 파격적으로 봉쇄를 갖다가 완화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점점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학령이라고 해서 뭐 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갔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. 몇 번이나 참 그런 종목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번번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도 그런 종목들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.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물량을 좀 매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.
자, 오늘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순매수를 했고, 나머지 뭐, 기관들은 뭐, 웬만하면 좀 이 정도면 순박한 거죠. 많이 매수했는데,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오늘은 11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, 그거 쭉 플래너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 아래 종목 있잖아요.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은 세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 변곡점 지표에서 MDS 테크라고 해서 종목이 검색이 되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최근 이 종목에 조금 주식 수에 변동을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MDS 테크인데 그 이전에 보면 한컴 MDS라는 이 종목이 있어요. 이 종목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전체 기간 동기화를 한번 하십시오. 이렇게 전체 기간 동기화를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은 막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다시 변곡점 지표를 새로 고침하면은 새로 고침 누르면은 세 종목밖에 검색이 안 될 겁니다. 하여튼 뭐 세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뭐 세 종목 다 괜찮습니다.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. 일단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12월 달 그때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고 들어왔는데 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저렇게 많이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그럼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다시 재편이 되면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 않겠는가.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수급적 개선을 갖다가 염두에 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을 선취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가 조정이 되든 말든 우리 나라 주식,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물량을 더 모아야 되겠죠.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. 우리는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은 지수가 또 나중에 예전 고점을 넘어서고 또 4천, 5천, 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 성공합니다. 전부 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특강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 동영상 끝에 특강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링크해 드릴 테니까 특강을 한번 더 보시고 내가 지금 주식을 더 사모아야 되겠다. 그런 의지를 다지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